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저희가 주요 지역구 9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전국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인천 계양을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5%,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김학휘 기자와 전화하겠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진행 중인 최대 관심 선거구 인천 계양을입니다.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5%,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7%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이재명 59%, 원희룡 29%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선거일까지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84%가, 원희룡 후보 지지층에선 9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비례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연합 29, 국민의미래 27, 조국혁신당 23%였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41%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기 분당갑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 46%,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5%,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광재 40%, 안철수 45%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선거일까지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광재 후보 지지층에선 91%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선 8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자 구도가 형성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화성을입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 4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7%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공영훈 61, 한정민 12, 이준석 14%였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인천, 경기에 이어 다음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모두 48석이 걸려있는 서울에서 여야는 이른바 한강 벨트에 속하는 지역구들을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중성동갑과 광진을 그리고 종로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백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서울 중성동갑 후보 가운데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 48%,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7%로 전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겨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5%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현희 후보 50%, 윤희숙 후보 28%로 격차가 22%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선거일까지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묻자 전현희 후보 지지층에선 89%가, 윤희숙 후보 지지층에선 82%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격전지 서울 광진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후보 48%,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39%로 고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고민정 후보 58%, 오신환 후보 25%로 3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고민정 후보 지지층의 77%, 오신환 후보 지지층의 83%는 선택한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 50%,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38%,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4%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사이 격차는 12%포인트입니다. 연령별로는 곽 후보는 50대 이하에서 최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60대에선 경합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곽상원 53%, 최재형 34%, 금태섭 1%로 거대 양당 후보 간 격차는 19%포인트였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SBS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전직 경남지사끼리 맞붙은 경남 양산을입니다. 이곳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 49%,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41%로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고 있는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구 중 하나인 경남 양산을입니다.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김두관 후보 49%,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4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엔 김두관 46, 김태우 36%로 김두관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선거일까지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두관 후보 지지층은 82%가, 김태우 후보 지지층은 91%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병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후보 49%,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38%로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영진 후보 50%, 박문규 후보 2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자 구도가 형성된 광주 광산을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후보 69%,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7%,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14%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민영배 82, 안태욱 1, 이낙연 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BS 조연아입니다. 자,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막바지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거대 양당 대표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만약 전국에 50개가 넘는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해서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 개혁시킬 것이고 개혁 입법 막을 것이고 국회 유일하게 남은 국정 감시 견제 세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에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일단 여야 모두 50곳 이상을 경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치하는 것 같군요.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까? 아무래도 여당은 수도 서울에서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중에서도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역시나 한강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양당 공이 초박빙 경합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벨트에서 지난 총선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안정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이 더 중요한가요? 일단 수도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도권도 중요한데 지금 부울경 지역에 특히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보수 세력이 좀 결집되고 있고 강한 게 반응하고 있었던 이 그 영남 지역에서 새로운 이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PK 지역에서도 또 부울경 지역 전체에서도 조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만의 논술위원, 자, 이런 총선의 경합지 50곳 이상이면 정말 경합지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판도가 크게 바뀔 텐데 네. 막판에 변수가 될 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드러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말 문제, 부동산 이슈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과 전경희 대표의 만남으로 이제 대변되는 의정 갈등의 해결 단초가 마련될 것이냐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요소를 가지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답이 경제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국정의 운영, 평가 이런 좀 중장기적인 이슈를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어디에 표를 줄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보고요. 좀 전에 그 양당 대표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여론조사로 보면 2~3% 정도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박빙 지역 같은 경우는 몇백 표 혹은 1,000몇백 표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동층이 어디에 표를 던질지를 최종 결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어느 당이 막판까지 실점을 덜 하느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이 각 당의 판세 분석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90석에서 100석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74석에서 84석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90석에서 100석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거는 선거운동이 좀 진행이 돼가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유리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요. 국민의힘이 3월에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점을 통과하고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와 상황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제 그 판세를 처음으로 그 수치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격전지들을 놓치게 되면은 개헌선까지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야권에서는 공공연히 200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매우 절박하고 엄중하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시는 유권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투표에 나서주시라는 그런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송영훈 대변인 얘기대로 야권에서 공공연히 정말 범야권 200석을 외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약진세가 심상치 않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범야권의 의석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시나요? 사실 그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범야권에 200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면은 이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조금 더 손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200석 이상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박빙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번 총선에 저간을 흐르는 것은 정권 심판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1차 목표는 151석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단 단독 과반을 점하는 이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마도 범야권 세력이 최소한 한 180석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개혁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여권하고 이게 좀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한 180석 정도는 야권에게 좀 힘을 좀 몰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셈입니다.